지난 8일에 대통령 임기 단축과 대통령 중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추진 연대가 출범이 됐는데 네. 보니까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6명 여기다 지역위원장,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한다 네. 하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임기를 줄여서 줄이는 개헌으로 내년 5월에 물러나게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맞죠? 이런 네, 현재 취지입니까? 가지고 있는 목표는 그렇습니다. 네. 왜 지금 개헌 논의가 필요한지 어떻게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네. 이번 대국민 담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많은 국민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바꾸겠다는 건 딱 하나죠. 네, 핸드폰 번호 바꾸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네, 계속 참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음. 그리고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는 이 상황을 계속 견뎌야 되는 것이냐. 네. 저는 그거는 헌법이 용인하는 질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스스로 하야하는 것도 거론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거의 가능성이 없죠. 네. 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탄핵도 가능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탄핵의 경우에 사실 최종적인 결정은 헌재가 하게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이 바라는 결과를 보다 신속하게 낼 수도 있는 개헌이 바로 더 효과적인 그런 네.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개헌을 하려면은 이게 지금 절차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3분의 2. 네, 3분의 2가 국회- 발의를 해야 되고요. 발의를 3분의 2가. 예, 그다음에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죠. 발의는 그렇지 않고 국회 승인이 있어야 되고 승인이 이제 통과가 예, 3분의 2. 예, 그다음에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겠죠. 예. 사실 그래서 국민 투표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국민 참여 절차가 오히려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헌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투표한다. 예,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그런 판단한다.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이 임기 단축에 대해서 우리가 개헌했던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냐. 또 막상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그렇게 좀 편하게 와서 투표하고 이럴 것이냐. 이런 우려는. 근데 어떻게 이런 부분도 있어요. 탄핵이라는 절차가 원래 마련되어 있는 임기 단축의 네. 수단인데 실제로 탄핵을 한번 해보셨어요, 국민들이. 그렇죠. 그때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권한이 정지되면서 권한 정지된 대통령이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권한 대행이 들어섰는데 네. 이 권한 대행의 권한의 범위는 어딘가에 대한 논란도 계속 있어 왔고요. 음. 과연 권한 대행으로 된 사람은 탄핵된 대통령과 소통을 해서 대통령 뜻을 집행하는 건 아닌가? 그럼 또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등등의 불안감이라든지 네. 또는 불비, 입법적 불비가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 조금 더 그 당시에도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좀 더 다듬어져야 된다. 보충되고 보완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헌재에 넘어갔을 때 제가 그때 탄핵소추위원이었는데 헌재의 절차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냐? 네. 형사적 절차냐, 행정적 절차냐, 민사적 절차냐 여러 가지 논란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뭔가 좀 정비가 돼야 된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부분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탄핵이라는 것이 네. 저는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게 선택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런 요소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헌이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아까 신인규 변호사 인터뷰도 했지만은 이게 임기 5년을 보장받고 들어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우회해서 헌재를 피해서 국민투표로 임기 단축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또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국민투표라는 걸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입법기관인 국회만의 힘으로 네. 또는 국회만의 판단으로 이런 과정과 결과가 도출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 국민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만약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예.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결정하기 하잖아요. 때문에 예. 그걸 뛰어넘는 건 있을 수 없을 그렇죠. 것이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제한 권력, 국회 네, 네. 헌법을 만들 수 있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을 각 국가기관이 나눠서 위임받은 겁니다. 우리 헌법의 권력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나오고요. 그게 바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그때 쓰이는 거고 예. 그 권력이 쪼개져서 권으로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으로 나눠져서 각 기관이 갖는 것뿐인데 예. 대통령이 내가 갖고 있는 행정권 음. 일 입법권이 침해한다라고 했지만 네. 국민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국민의 권력이 그 위입니다. 그 국민의 권력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네. 그 하위의 권을 가지고 다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렇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헌법의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헌법의 체계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이 돼 있고 그 뒤에 각 권이 그 권력의 세부 구성 요소인 권이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예. 뭐 사법권은 예. 뭐 법관으로 이루어진 법원에, 뭐 입법권은 입법권은 국회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간다고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탄핵을 뭐 전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어려울 수 있고 뭐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헌재 가면 또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있어서 어렵다 얘기도 그러니까 아마 있고. 이제 탄핵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핵심적 요구는 이걸 거예요. 이게 징계 절차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 징계를 받아야 각종 특권이 박탈되는 거고 개헌에 의한 임기 단축은 그게 아니지 않냐. 내가 아하. 그 꼴은 못 본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있겠네요. 징계 네, 절차니까.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수사 네. 이건 임기를 맞춰도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탄핵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언급하셨지만 당장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그런 직무를 당장 정지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만약에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헌재가 이거 안 된다 복귀시켜라라고 하면 또 탄핵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직무 정지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헌의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이제 그 말씀하셨던 빨리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하고 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아하.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권한 대행이 국무총리거든요.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체제면. 그렇죠.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은 용인이 될 것이냐. 그 부분도 판단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네. 이번에 시정연설 대독하면서 연습하신 거 아니에요? 연습. 근데 하여튼 뭐 두 방법 뭐 지금 당장 A다 네. B다라고 저희들끼리 다투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무조건 생각을. 기본이 200입니다. 양쪽 다 200석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야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이거는 소모적 논쟁인 것 같고요. 예. 200석이라는 기본 조건 달성을 위해서 전력을 할 때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네. 그걸 네. 지금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모은 다음에 할 선택하면 얘기지. 된다. 지금 그거 예. 가지고 저희가 뭐 다투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탄핵도 어려워 보이고 네. 하야는 안 하는 게 확실해진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 안 하겠죠. 통해서? 안 하겠죠. 보셨죠 기자회견? 네. 뭐 다 보진 못했어요. 안 본 사람이 승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기셨습니다. 우리 네. 박주민 의원님께서. 근데 그래서 이제 하야는 어려우니까 200석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 탄핵하고 임기 개헌 단축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고려해보고 있다가 어떤 걸 선택할지는 그때 가서 그럼요. 국민들의 목소리 듣고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들. 우선은 네. 지금 현재 뭐 저희가 저쪽 의원들에 대한 설득이든 압박이든 또는 국민들에 의한 여러 가지 압박이든 네. 200이라는 전제 200. 조건을 만드는 것이 200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200 전제 조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의원님도 사실은 상임위원장 하시면서 여당 의원들 만나고 하시잖아요. 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그 독대가 아닌 면담 있고 나서는 예. 저쪽에 뜨거운 물이 나왔었어요. 그래요? 분노. 그래요? 이거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가 저는 협상의 적기라고 좀 받고 네네. 지도부 쪽에도 좀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좀 바뀌었어요. 갑자기 또 찬물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 대표 간의 회담이 미뤄지고 한동훈 대표가 뜬금없이 특별 검사도 아닌 특별 감찰관을 두고 나오고 또 추경호 의원이 의원들을 엄청 챙기더라고요. 그래요. 예. 후단속을 하는군요. 그러면서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 그 이후에 네. 다시 이제 녹취록이 공개됐고 또 음, 국민분들의 분노가 응집되고 있는 상황이 다시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상황은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지금 태도를 보면은 민주당을 겨냥해서 좀 민주당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 같고 특별감찰관 이거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의 말들이 실천이 되니까 네. 이제 이거 다 됐다. 네. 그리고 민주당 공격한다 이런 거 실제로 같은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 최고위원 중에 네. 그 나름 대통령실에 대해서 각을 세웠던 그런 최고위원들도 말을 조금씩 다 바꾸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렇게까지 17%까지 그래서 떨어졌는데. 요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저희가 잘 설득도 하고 압박도 음. 하고 하면은 뭐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네. 그래요. 근데 분위기가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처럼 밀리면은 탄핵이 되고 이러면은 보수가 또 괴멸된다 이런 또 우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계속 그런 경고를 한쪽에서는 또 하는 것 같아요. 탄핵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저쪽 내부에서도. 저쪽 내부에서도 예. 뭔가 자연스럽게 보수 괴멸을 좀 막으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그렇죠.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음.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기 단축 개헌이 오히려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 더 좋게 다가갈 수 있겠다. 수용성은 저쪽 당 입장에서 수용성은 더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차기 주자들 입장에서도 네. 탄핵된 정당의 후보로 나오느니 아하. 개헌을 해서 임기에 단축한 정당의 음. 후보로 출마하는 게 훨씬 낫겠죠.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200석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바꿔야 되는데 탄핵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임기 개헌 단축도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가 될 수가 우리가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예. 던져보고 네. 얘기도 해보고 해야죠. 예. 그래요. 계속 얘기를 나눠 보실 것 같고